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거를. 근데 왜 바꿔야 되냐? 우리 패러다임이 어떤 데 바꿔야 되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미안하지만 서학에 길들여져 있어요. 서학, 서양 학문, 뭐 수학부터 과학.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배우는 모든 과정이 서학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에 서학적인 교육을 계속 받고 그 패러다임으로 계속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과학지상주의. 과학지상주의. 과학이 진리의 잣대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세상은. 뭐 하면 그거 과학적으로 맞아? 아닌데? 왜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냐? 명리 공부는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요 말은 또 다 동의를 해요, 사람들이.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 동의하죠, 이거. 근데 서양 사람은 동의 안 해요.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죠. 동의 안 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명리학은 철저히 이거예요. 철저히 이 관점에서 동양의 모든 철학들이 발달을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자연의 일부가 아니고 자연은 사람이 누려야 될 대상이에요.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 종교 있어요? 우리 양 선생님. 바이블에 보면 아담, 하와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에덴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홀을 만들어서 얘네 마음껏 누르고 살아 줬잖아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창세기의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사람의 인식을 단편으로 모아놓은 예예요, 이게. 실제로 뭐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명리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해볼 거예요. 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지, 패러다임이 어떤지. 자, 동서의 차이를 한번 논해 볼 건데, 사람들이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차이, 재밌는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제가 얘 뭐 같아요? 원숭이. 예, 원숭이. 얘는 흑백으로 그려야지. 얘는요? 네, 팬더. 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팬더, 곰이에요. 얘는 네, 바나나, 팬더, 원숭이. 미국의 어떤
심리학 대학원에 있는 교수가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는데,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를 실험을 했어요. 한 장의 종이에다가 요 세 개를 그려놓고 2대1로 그룹핑을 한번 해봐라.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아무나 잡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룹핑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그룹핑 할 수 있을까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면?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동물이랑 과일. 재밌는 게, 자, 요렇게 그룹핑을 하는 부류가 있고, 요렇게 그룹핑하는 부류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90%가 이렇게 하고, 동양 사람들은 90%가 이렇게 한대요. 뭐 이해는 되죠? 같은 동물이니까. 우리 동물로 분류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두 개의 개체를 분류를 해서, 아, 얘네는 동물에 속해 하고 해서 그룹핑을 하는 거고, 얘는 식물이니까 동물하고 식물의 차이가 나누니까 요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룹핑을 하죠?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동양 사람들은 관계를 본 거예요. 관계. 무섭지 않아요, 이 숫자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더 무서운데요, 지금.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자, A, B, C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앞에 있어요? C. 저 90%의 동양 사람들이 이게 앞에 있대. 서양 사람들은 이게 앞에 있대. 왠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게 앞인지.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진행 방향. 내가 보고 있는 그 방향. 그 방향에서 가장 앞에 가고 있는 게 얘다고 보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나를 여기다 넣지를 않았어요. 그죠? 이것처럼 동양과 서양의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사고방식. 근본적으로. 이 숫자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림을 테스트를 했는데 다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동양은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요, 모든 거를. 서양은 개체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요. 개체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모든 건 독립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쪽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 서양하고 동양 중에 과학은 어디가 발달되어 있죠? 그쵸? 서양이 과학이 발달이 되어 있죠. 사이언스의 어원이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라틴어에서?
쉐단이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누는 거. 왜 서양이 과학이 발달했냐면 이 사람들은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 체계 자체가 모든 걸 하나가 떨어진 것들이에요. 연결된 게 아니라 다 개별적인 거. 개별적인 개체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냐면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요. 하나하나 분리를 시키니까 완전히 따로따로. 그래서 특성이 있으면 이렇게 몰아버리는 거죠. 아까 우리 팬더하고 원숭이처럼 카테고리를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세대와 세대를 넘나드는 지식, 그 지식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세대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지식 전달이 용이한 거죠. 그래서 과학은 서양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죠. 동양보다. 이거는 과학이고 독립을 중시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나오죠. 개인주의.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우리는 똑같아. 평등의식.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돼. 이래서 나온 게 뭐죠? 정치가?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동양은 관계와 연결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었어요. 뉴욕의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 한국과 일본의 특파원으로 몇 년씩 와 있었던 거예요. 특파원으로 와 있어서 이제 기자니까 뭐 여러 가지 뉴스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게 뭐냐면 지하철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자살을 했어요. 차가 오는데 뛰어들어갔고 이 자살을 했다는 요 팩트를 가지고 서양에서는 기사가 어떻게 나가냐면 오늘 몇 호선에서 몇 시에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서 죽었다. 끝. 근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동양에서는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오늘 어디서 몇 시에 누가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죽었다. 그 뒤에 그래서 그 지하철은 사고 처리를 위해서 2시간 운행이 중단됐고 거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지각하는 사태가 연출됐다. 인과관계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거는 그냥 사고야. 사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어떤 사고가 있으면 그 뒤에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들까지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사로. 그게 서양인으로서 자기는 정말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결국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독립적인 건가? 관계를 중시하는 건가?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면 사람의 의식은 언어에도 반영이 되잖아요. 우리 이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차를 손님하고 이렇게 나하고 1대1로 있다가 내가 차를 대접하는 호스트의 입장인데 좀 더 주고 싶어. 그럼 서양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동양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더 줘? 더 마실래?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방점은 뭐죠? 여기서는 얘네는 명사가 방점이에요. 개체가. 동양에서는 동사.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명사가 굉장히 많아요. 동양 언어보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표현하는 단어,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배우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방점은 뭐냐면 요거는 다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개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과 서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모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 다 서학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명리를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사고방식을 조금 전환하는 연습을 애써서 해야 돼요. 계속.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진도를 나가서 뭔가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어야지. 이거는 3개월, 4개월 지나면 그때부터는 진도가 빨라질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걸 욕심내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과정이 습이거든요. 습이 제대로 안 되면 다시 음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 동과 서의 인식 차이가 이렇고 우리는 배운 건 어릴 때부터 다 서학적인 학문을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도 서양의 오리엔티드가 되어 있다. 그런데 명리학은 그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느냐? 명리를 하려면. 자, 근본적인 철학이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 자, 우리 사주가 뭐예요? 사주는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사주잖아요. 왜 이게 사주가 되지? 왜 요 시간의 정보가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는 거지? 왜 그러냐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있을 때 얘는 탯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호흡, 영양 모든 걸 엄마로부터 받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된 거예요. 명리에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탯줄을 잘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사람으로 봐요. 사람으로, 하나의 개체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연월 일시라는 거는 이 탯줄을 자르는 시간이에요. 탯줄을 태어나갖고. 탯줄을 자른 시간이 왜 사주가 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우리 사람은 자연의 일부라서 자연에는 에너지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방식 말고 마치 전파처럼 수많은 에너지들이 언제나 존재를 하는데 사람이 딱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면 그때 자가호흡을 하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가호흡을 하는 시점이 사주가 되는데 자가호흡을 시작을 할 때 들이쉬는 걸 먼저 하겠어요? 내쉬는 걸 먼저 하겠어요? 그죠? 들이쉬는 게 먼저죠. 왜요? 느낌에? 산소를 마셔야 그 산소를 가지고 내쉬려면 내쉰다는 거는 들어와 있는 걸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공기가 이게 들어온 상태는 아니니까 들어와 있는 걸 내보내는 게 내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들이쉬는 게 첫 번째 사람이 태어나서 자연과 일어나는 첫 번째 작용이에요. 그게 첫 호흡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들이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들이쉬는 이 첫 숨에 거기에 있던 자연의 에너지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 우리는 사람은 자연의 일부인데 자연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몰라요. 자연에 선악이 없죠. 그죠? 자연에 선악은 없어요.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아름답고 추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추도 없고 뭐 호불호도 없고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아주 연약해 보이는 사슴을 애기 사슴을 잡아먹었어요. 얘가 인간의 가치를 대입시키면 얘는 불쌍하고 얘는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얘가 불쌍하고 얘가 나쁜 놈이라는 거는 인간의 가치예요. 자연에는 그럼 이 사자가 무슨 나쁜 마음을 먹고 나는 악한 사자가 될 거야 해서 어린 사슴을 잡아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자는 자기한테 주어진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뭔가를 잡아먹어야 되고 배가 고프고 눈앞에 있는 만만한 먹잇감이 있는데 아, 맛있겠네 하고 먹은 거예요. 잡아서. 얘는 사슴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사슴으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인간의 가치를 대입시키면 얘는 나쁘고 얘는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자연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 저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도 자연의 일부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살짝 젖혀 놓는 게 좋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이제 자, 명리 공부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사고방식을 조금씩 바꿔야 되는데 가장 먼저 많이 버려야 될 거는 이거예요. 평등의식.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공평한 사회가 오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오지 않을 거고 온 적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우리 요즘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타고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시대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나라나 지역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성별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부모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게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게이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뭔가 잘못해서 게이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타고나는 건데 타고나는 것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따져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결정 지어버려요.
우리나라에서 제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장애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북한에 안 태어났잖아요. 평양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장애인들은 평양에 못 들어가요. 걔네는 따로 거주지를 만들거든요. 누구는 태어났는데 뭐 갑부집에 아빠가 대기업 회장인 대로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났는데 기생충에 나오는 그 반지하 방에서 부모님이 각 부모님 두 분 다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잖아요. 이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것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나는 흙수저야, 나는 숟가락도 없어, 이러는 사람들. 근데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은 숟가락을 타고 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고, 내가 가진 숟가락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이미 이거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주어졌어. 그 다음에 이걸 인정하고 나서 뭔가를 한 스텝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왜 이거 가지고 왜 평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왜라고 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주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인정하지 못하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야, 무슨 소리 해,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노력하면 이룰 수 없는 게 없어. 자본주의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어, 약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물론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면 참 좋지만,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주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자, 노력이라는 거, 보통 수준의 중상층의 가정 환경과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들어가서 같은 학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3년 지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많이 달라져 있죠. 만약에 공부라는 걸 기준으로 따지면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러니까 환경을 무시하더라도 노력하는 것, 이것조차 개인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죠. 왜? 노력과 사고방식도 사주가 결정을 해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더 많이 노력하느냐, 누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느냐, 누가 어떤 식으로 좌절을 하느냐. 좌절을 했을 때 털털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이런 것조차 명리로 보면 사주가 결정을 하더라. 그래서 보편적인 것, 평등한 것,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런 거는 일단 인정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